그래가 어쨌든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그다음 표제부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경리 등기, 멸실 등기는 등기 신청할 때 뒤에 뭐 갖다 붙이라고? 대장 갖다 붙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장을 갖다 붙였는데 토지 대장을 내가 갖다 붙였는데 토지 대장에 갑 최초로 의뢰되어 있으면 요걸 가지고 갑이 보존 등기 신청하면 돼요. 그런데 아직 보존 등기도 안 했는데 토지 대장에 보니까 갑에서 불로 이전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전 등록 받으니까 내가 바로 보존 등기 하겠다. 이거는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이전 등록 받은 자는 안 된다니까. 이게 만약에 병정 이 사람이 바로 보존 등기 해도 된다 그러면 앞에 세금이 쏙 다 빠지잖아요. 이 세금이 다 빠져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등기하러 가면 뭐라 할까요? 요거부터 보존 등기해서 차근차근 이전 등기 받아가 이런다고요. 그래 세금을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국가가 어떤 놈인데. 그래서 이전 등록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고 없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접수가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2번 봅니다.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등기 소유명인 및 그 상속인은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없고 그랬습니다. 접수가 되셨죠? 자 그런데 방금 그랬어요. 대장상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랬잖아요. 그러면 등기는 안 하고 토지 대장만 갑이 만들어 놓고요. 갑이 죽어버렸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갑이 죽어버렸다고 지금. 그러면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사망하면 민법 187조에 따라서 아들한테 당의 소유권 넘어왔어 안 넘어왔어? 넘어왔지? 그때는 자기 아버지 앞으로 보존 등기해서 이 등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는 어차피 권리 능력이 없어서 등기 못해요. 그때는 상속인이 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이 사람이 죽었을 때는 누구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성인. 접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닌 일반적으로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보존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최초라 된다. 최초.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확정 판결할 때 판입니다. 판결에 의해서 지금 판결문에 요 토지가 갑금이다 하는 판결문이 나왔어. 그럼 다 바로 판결문 가지고 보존등기 신청하면 돼요. 자, 이거는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이니까 확인 판결 같은데 이는 판결 종류는 불문해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하나는 것은 아니며 판결의 종류, 기업번 판결의 종류 찾았습니까? 네. 세 번째 줄 소유권 확인 판결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 판결이나 이행 판결이라도 그 판결 이유 중에 소유자임만 확인만 되면 전부 다 보이는 게 신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접수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고단필이 동그라미 3번 수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수용 등기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드리는데 그 옆에다가 미등기 부동산 이렇게 한번 적어놓고 미등기 부동산 할 때는 수용자가 바로 보존 등기를 해요. 수용 등기 할 때 조금 더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4번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할 때 시예요. 자,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명서면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요, 토지는 만약에 주인이 없으면 누구 거예요? 국가지. 국가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등기가 지금 안 돼 있단 말은 지금 소유자가 지금 등기부에 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토지는 주인이 없으면 국가 건데 금방실 있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토지 이거 네 앞으로 등기해라 증명서 끊어주겠어? 못 주고 못 끊어주겠어? 못 끊어줘요. 근데 건물은 처음부터 건축 허가부터 누가 해줬어? 대통령이 해줬어? 시장군수구청장이 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했거든. 그러니까 건물은 요 건물이 당신 거다 하는 걸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해 줄 수 있었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명서면에 따라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토지는 이거 아니고 뭐만? 건물만. 그래서 맨 끝에 보면 건물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의 정명서면으로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이거는 건물만 해요. 위에 있는 대판수는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는데 요 시는 뭐만요? 건물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자, 그럼 첨부정보 방금 했어. 그러니까 요까지만 알면 돼. 강론에는 별로 없으니까.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고요? 단독 신청. 맞아요? 요때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이 누구라고? 대판수. 건물일 때는 시까지. 맞아요? 자, 근데 단독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인간이 등기를 안 하고 계기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부득이 할 때는 직권을 하는 경우가 있다. 조금 마지막에 할 겁니다. 자, 이때 등기 신청할 때는 말로 해요? 서류로 해요? 서류를 한번 해보겠다.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이렇게 돼 있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정보 부동산 표시 들어가겠지? 그럼 등기사항, 등기 목적 들어가겠지? 등기 목적은 뭐겠어? 소유권 보존. 소유권 보존. 그런데 중요한 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원인과 원일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잘 나와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요 땅이 있어. 이거 지금 A 거예요. 자기가 지가 산 게 아니고 상속받았어. 상속받아도 소유권 넘어왔어? 안 넘어왔어? 넘어왔지? 상속받았어. 쭉 내려왔어. 아까 그 상속인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바로 보존등기 신청해요. 하는데 요 땅이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 건지 아버지부터 자기 건지 지가 알아 몰라? 몰라. 그냥 상속받은 것밖에 몰라요. 그럼 등기 원인일자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가 요 땅을 다른 사람한테 얻었는지 샀는지 지도 또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등기 원인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보존등기는 아예 일률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기 잘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뭐요? 부동산 표시 들어가겠지? 잘 나오는 게 뭐라고? 등기 목적은 뭐라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이렇게 적고요. 등기 원인과 원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거기 잘 보게. 그러면 요 신청인 갑이 들어가겠지? 둘이 들어가 혼자 들어가? 그게 단독 신청 아닙니까? 그러면 요 뒤에 갖다 붙이는 거 생각해 봅시다. 새로 갑 명의로 등기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요 사람이 주민번호도 들어가고 주소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증명하는 정보, 주소 증명 정보 들어가야 되고 요게. 새로 등기 권리자가 되는 사람한테 주소 증명 정보 맞아요? 아까 뭐요? 대장 갖다 붙여 안 붙여? 소유권 보존이니까 대장 갖다 붙여야 되고. 맞습니까? 인감명령 붙여 안 붙여? 단독 신청이니까 안 붙이지. 등기필 정보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단독 신청이 필요 없고. 자, 문제는 지금 내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려는 요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어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돼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보존등기를 신청하려고 그래요.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고 해서 전부 다 허가받는 게 아니라 거래할 때만 받는 거래할 때만. 이는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요 토지가 농지더라고요. 농지. 마침 내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려 했는데 요 토지가 농지예요. 농지청 첨부해요? 안 해요? 취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거든.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걸 두고 한다는 소리가 제3자의 허가서, 동의서, 승낙정보는 필요 없다. 그럼 다 됐어. 다 했다고 이게. 소유권 등기는 무조건 주등기입니다. 소유권 등기는 무조건 주등기라고요. 주등기다. 다 했다니까. 요게 한 문제라고. 요게 한 문제. 자,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조건 전부에 다 해야 되지. 일부는 안 된다. 했죠? 보존등기는 원칙적으로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뭐라고? 대판수. 건물일 때는 시. 직권은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때 요 서류. 이거는 다른 거는 부동산 표시 다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뭐 등기 원인과 원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 뒤에 갖다 붙이는 것은 등기 명의자가 될 갑의 주소 증명 정보, 대장 정보 접수가 됐습니까? 대장 정보. 그 다음에 뭐 인감증명 필요 없고 등기부 정보 필요 없고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 정보도 필요 없다. 그럼 그게 한 문제라니까. 그게. 그럼 직권 보이는 길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자, 봅니다. 자, 316페이지.
자, 신청 정보의 내용 찾았습니까? 맨 위에. 자, 보존등기 신청할 때는 법적 근거 조항을 적어야 되고요. 그거보다는 동그라미 2번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 원인과 원일자는 맨 끝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부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첨부 정보.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그건 별 볼 것도 없고요. 이번에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이게 뭐겠어? 대장이지, 대장.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대장.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밖에 첨부 정보 해서 기억번. 등기 권리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뭐예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대리인이 갈 때는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자, 소유권 보존등기 실행은 볼 것도 없이 다른 거 아무것도 볼 필요 없습니다. 주등기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318페이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아까 했지? 318페이지 맨 위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갑이 지금 보존등기 한 거 아닙니까? 갑이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보존등기니까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해줄까 안 해줄까? 해주지. 처음에 등기 신청할 때는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등기가 끝나고 나면 작성 통지 해줘. 그래야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할 때 전세금 설정할 때 써먹을 거 아닌가 봐. 그리고 등기 완료 통지도 해줘 안 해줘? 해줘. 신청했으니까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내가 공부한 거라니까 복습하는 거. 이해됐죠? 자, 맨 밑에 직권 보존등기입니다. 간단하게 보고 갑니다. 원래는 보존등기는 안 해도 돼요. 보존등기 신청 의무는 없다 그랬어. 근데 뭐 기억이 전혀 날지 안 날지 모르겠네. 보존등기가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 있는 경우가 있었어. 언제? 처분했을 때. 기억납니까? 네. 언제까지? 60일. 표제부는 1월, 소유권은 60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다 했어. 했다는 거는 기억나요? 그것도 안 나요? 아이고. 일단 계속 들으십시오. 소유권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내가 내 건물 지어가지고 보존 등기 안 해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팔기 전까지는. 팔았을 때는 보존 등기에서 이전 등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보존 등기 해야 돼. 팔았을 때, 처분했을 때 언제까지? 60일 내. 60일 내 해야 돼. 자, 그런데 요 인간이 보존 등기를 원칙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해야 될 때 안 하고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등기관이 직권을 해요. 자, 을이 갑한테 돈 받을 게 있어요. 돈을 안 줘요. 자, 안 주는데 그럼 할 수 없이 돈 안 준다고 해서 잡아뜯고 싸우면 돼, 안 돼? 안 되지. 대금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하면 법에다 호소하라면 소송을 제기해요. 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이 나와요. 그럼 그걸 강제 집행하면 돼. 그런데 그때 소송할 때는 을 말만 들어, 간말도 들어야 돼. 간말도 들어봐야지. 진짜 네가 돈 빌린 거 맞나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갑이 을이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요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차용증만 써놨습니다. 저당권 설정한 게 아니고 저당권 설정했을 때는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 따라 돌아가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차용증만 받아놨어. 그럼 단순한 채권이에요. 그러면 요 집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갑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까요? 이 집을 팔아뿌가요? 팔아뿌지. 그러면 이는 물건이 아니니까 물건 따라 못 가고 갑한테만 요구를 해야 돼. 그럼 재산이 이미 없어지고 나서는 강제 집행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그러니까 일단은 소송을 하기 전에 요 집을 묶어 놓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돈 받을 목적으로 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놓는 방법이 가압류예요. 가압류? 자, 그러면 가압류하고 싶으면 요 재산에 여기다 가압류하겠다고요. 가압류를 당하면 갑은 자기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안 받아? 받지. 그러니까 을 말만 듣고 무조건 가압류 해주면 돼, 안 돼?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가압류 할 때는 바로 차용증 들고 등기소 가서는 되는 게 아니고 법원으로 가야 돼. 돈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줍니다. 내가 조금 이따 소송을 할 거니까 일단 요 부동산 좀 묶어 주십시오 하면서 신청하는 게 가압류 신청이에요.
그럼 가압류 신청은 어디로 누구한테 해요? 등기소로 해요? 법원에 해요? 법원에. 그럼 법원에서 자, 을이 갑한테 돈 받을 게 있는 게 맞는지를 일단 차용증 가지고 확인합니다. 갑한테 통지하는 순간 갑이 이 집을 팔아보니까 갑한테는 통지 안 합니다. 안 하고 차용증의 진위가 여부만 대충 따져보고 일단 묶어둬요. 묶으라고 등기관에게 가압류 촉탁을 해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촉탁 등기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데 문제는 이게 미등기예요. 등기가 안 돼 있더라고. 그러면 법원에서 가압류 하라고 촉탁이 오면 등기관 입장에서는 가압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 등기부가 있어 없어? 지금 기록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등기관이 뭘요? 요 부동산이 뭘? 보존 등기를 어떻게 한다고? 직권을 한다. 보존 등기를 이해됐습니까? 요걸 그래 요렇게 이야기를 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가압류 촉탁이 있을 때 요 가압류를 처분 제한 등기라 그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 이런 것들 처분 제한 등기라 그래. 자, 그럼 봅니다. 말을 이렇게 한다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으면 그때는 일단 등기가 돼야 처분 제한 가압류 등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요 보존 등기는 누구예요? 갑이 신청해서 해요? 등기관이 직권을 해요? 직권을 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것도 있는데 언제 민사특별법 했습니까? 그걸 공부 조금 이따 합시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일단 이건 안 되면 일단 머리 좀 익히세요. 미등기니까 보존등기 하겠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부가 만들어져야 가압류 등기를 할 거니까 이때 보존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직권을 한다. 봅니다. 요게 요 그림이에요. 아주 많이 나와요. 요것뿐만이 아니고 아주 많이 나온다고 좀 잘 알아놓으라. 그래 상식적으로도 이제 돈 싸다 주고 학원 다녔으면 아는 척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유식한 척 해야 되니까 좀 알아놓으라고. 자, 봅니다.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넘어가면 되고요. 그건 구분 건물 등기 할 때 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식사하고 하시고 도착해보면 벌써 왔는가요? 그럼 반복합시다.